6월 30일에 서울대에서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이 앞에도 이 기존의 교과이수 기준 1, 2 그리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체계를 단순화하여 통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공 탐색 및 융합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교육의 취지를 반영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공 탐색 자체보다는 융합 교육에 방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 예전에 교과이수 기준 1, 2가 뭐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고2까지는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데 교과이수 기준 1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과목 수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제 뭐 이과든 문과든 간에 제2외국어나 한문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로 뭐 피해를 보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든 이과든 간에 과학을 적어도 3개는 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과학이 최소 3과목 또는 4과목이고 한편으로 사회 과목이 이제 3과목, 2과목 해서 탐구를 총 6과목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추가로 이제 뭐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투도 하면 좋다 정도로 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탐구랑 생활 교양, 그러니까 제2외국어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서울대 준비하고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은 잘 지키고 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안 돼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이수 기준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 이제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개에다가 진로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웬만한 학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미적분이 아니라 그 수원, 수투를 듣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2개가 채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하고 확통도 일반 선택이니까 기본적으로 서너 개는 차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진로 선택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기하도 있을 것이고요. 수학 과제 탐구도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뭐 일반 선택의 진로 선택 하나거나 아니면은 일반 선택 2개, 진로 선택 2개, 뭐 이런 기준으로 돼 있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선택 3개에 진로 선택 2개, 뭐 또는 일반 선택 2개에 진로 선택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위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반 선택 3개에 진로 선택 2개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이것도 이제 물화생지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뭐 교과이수 기준 2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연계 교과이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과들은 큰 그런 건 없었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 뭐 과학 2를 들어야 된다라든가 뭐 수학에서 미적분 같은 거 들으면 좋다 정도였고 뭐 과마다 좀 디테일은 다른데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은 아 이게 그냥 적당히 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떤 과 가겠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전략적으로 한다 그런 것보다는 아 그래도 서울대 갈 학생인데 뭐 과학은 2를 좀 듣는 게 좋지 않나? 뭐 물리학 들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허들이 높긴 높은데 모두가 넘는 허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정시에서도 이 기준들을 반영을 했었고 수시에서도 반영을 했었는데 뭐 수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이 이제 B를 받는 그런 뭐 ABC가 있다라고 했을 때 B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거의 뭐 차별화도 없었고 큰 의미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더 별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보면은 먼저 이제 유형 1하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과,
그다음에 유형 2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과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와 이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문과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유형 2에서는 수학하고 과학의 조건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 1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중에 적당히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퀄리티를 보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 이과 같은 경우에도 권장 과목을 보면 수학에서는 이제 기하하고 미적분 2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제 과마다 이제 물화생지가 있긴 한데 아예 이 기준이 없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부나 화학교육과에서 원한다. 그다음에 뭐 물리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전공이나 기계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전기정보공학부 이런 데서 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별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하나만한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건데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2028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목 선택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생기부 자체 정성 요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창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세특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세특이 내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통 국어, 공통 영어, 공통 수학이 있고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있는데 네, 얘네들이 어때요? 1학기에도 진행을 하고 2학기에도 진행을 하면서 과목이 이제 두 개씩 쪼개졌습니다. 예전에는 1학기 과목이 합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학기용 과목과 2학기용 과목이 쪼개지면서 1학년 생기부 내용이 사실상 2배가 됐습니다. 네, 이건 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인 게 특히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화생지 1에 해당했던 물화생지가 이제 두 학기 과목에서 한 학기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물화생지 2에 해당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많아지는 내용 속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활동들을 얼마나 살리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능 자체 변별력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신 성적에서도 변별력이 좀 없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정시에서도 그런 생기부 정성 요소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목 선택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대학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교과 편성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들 중에서 이것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면 승부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순하게 성적만을 노려서 좀 쉬워 보이는 과목만 골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5등급제 내신에서는 1.0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1.0 학생들을 이제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0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과목을 들어서 성적이 약간 나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또 끌어올리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좀 정성평가를 좀 엄격하게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2026년 4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나오는 2028 입시안이 나오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다 뇌피셜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꼭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에서 오는 뇌피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도 다른 학교도 뭐 과목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느슨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과목 선택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많이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경희대학교잖아요.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과하고 이 어떤 이제 과목들하고 봤을 때는 뭐 실제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학기 진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또는 어떤 과에 가고 싶은지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내가 무슨 과를 가겠다라고 정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과적 학생이다, 문과적 학생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가르마가 타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과학이 편한지, 수학이 편한지, 또는 사회가 편한지, 뭐 국어, 영어가 편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을 하면은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정하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